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이면 이제 제가 집회 상황을 빠짐없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요. 지금 과거에는 말이죠. 그래도 집회 상황 이 메인 미디어에서 전부 다 보도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말이죠. 이거 좌파들 집회도 있고 우파 집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좌파들 집회는 뭐 친여 단체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예 메인 미디어에서 하나도 다루지 않고 있어요. 이거 참, 요새 언론들 보면요. 이게 언론인가. 그래서 우리 우파 유튜버들만이라도 없었으면 이게 어쩔 뻔 알았냐. 제일로 말이죠. 우리가 문제지만은 이 서양에서 볼 때, 정말 서구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자유 대한민국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지 기가 막힌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내 집회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좌우파 이 단체들이 전부 다 했는데, 당연히 우리 우파 단체가 압도적으로 우선 수적 면에서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지금 강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우파 단체들, 주로 이제 대국본, 그리고 이제 자유대학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자유대학은요, 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법원, 요 일대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수만 명의 지금 인원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오늘 자유대학 측에 집회하는 이례적일 수밖에 없죠. 오래간만에 이제 기구를 했으니까 전한길 대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현태 단장이 처음으로 자유대학 이 박준영 대표 여기에 참석을 해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내란은 즉 지난번 윤 대통령의 경우는 결코 내란이 될 수 없다. 이런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화문 전광훈 목사님 요 집회 여전히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구속되어 있는데 석방하라. 그래서 그런 취지의 또 집회를 갖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말이죠. 청와대 앞에서까지 집회를 가졌습니다. 청와대 앞에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이제 청와대 앞에서는요, 민노총도 마찬가지로 집회를 가졌어요. 맞불 집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회 사항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쿠팡이 이 새벽 배송을 쿠팡한테 독점적으로 지위를 주다 보니까 쿠팡이 이렇게 커졌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당정청에서는요, 이 쿠팡 말고 대형 마트들에 대해서도 온라인 산상으로 새벽 배송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허용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말이죠. 좀 난리가 났어요. 그야말로 골목 상권들 다 죽이는 것이다. 전통시장 다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다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고, 이러니까 민주당이 살짝 뒤로 빠지는, 그거 아직 확정된 거 아닌데 좀 기다려보지, 이런 식으로 살짝 지금 빠지는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대형 지금 이 마트들한테 새벽 배송을 안 주면 앞으로 쿠팡은 더 커지는 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독점적 지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쿠팡을 비판하면서도 너나 없이 대부분이 지금 오늘 저녁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생활의 편리성으로 볼 때 이 쿠팡 이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 제가 그랬잖아요. 영업 정지가 능사가 아니다. 왜? 쿠팡 회원이 뭐 3,800만, 4천만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쿠팡 회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트 안 가지고 시내 슈퍼마켓이나 마트 안 가고서도 얼마든지 집에서 필요한 이 생필품을 다 사서 먹고 쓰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업정지를 한다. 그럼 얼마나 지금 대안이 없는데 불편하겠느냐. 국민의 불편.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쿠팡 G부에 대한 사법조치, 응징,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수조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길로 해야지 영업정지는 마땅한 대안이 아닐 것이다 라고 했는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이죠. 지금 미국의 압박에 신호에 휘둘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줏대가 없는 것이죠. 줏대. 그러니까 처음에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요게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이 예측, 정보 판단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 판단을 정확하게 했어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 휘둘리지 않고 나름대로 위법성만을 부각해서 딱 처리하고 가는데, 쿠팡 사태가 딱 터지니까 처음에 장관급 회의를 하는데 국정원장까지 불러온 거 아닙니까? 외교장관까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역풍을 그대로 맞는 거 아니에요. 쿠팡을 물론 안보적인 측면에서 다룰 수 있겠죠. 중국인이 개입돼 있으니까 특히. 그러나 그거는 조용하게,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회의에 국정원장이나 무슨 외교부 장관 없다고 외교부나 국정원이 취할 조치를 안 취합니까?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라인이 다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얻어맞고만 있는 판국이고 그 위험성, 우려, 역풍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또 말이죠. 진 커밍스 이 평론가가 아주 뭐 자세하게 적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를 갖다가 적대적 제재 차원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 그리고 이제 쿠팡 대표, 로저스 대표의 미의회 이 소환장에 이재명 딱 이름까지 명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는 것은 최종적인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있는 거야. 아니 물론 국정이 최고 책임자니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의회 문서에 말이죠. 소환장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진 커밍스 이 평론가의 주장이 맞다고 치면 이거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불명예스러운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새벽 이 배송 문제가 또다시 전국의 뜨거운 현안으로 지금 부각될 위험이 있어요. 왜? 이게 좌파 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거든요. 좌파 단체가 어떤 단체인데? 현 정부가 좌파 정부 아니에요, 민주당. 예,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좌파 우파면 이게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역사는 두 바퀴로 가거든요. 우파가 있어야 좌파가 있고, 좌파가 있어야 우파가 있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전거 한 바퀴로 가자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비행기 한쪽 날개로 갈 수 있습니까? 못 날아요. 똑같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쁜 의미에서 경계하고 또 배제해야 될 대상은 좌파가 아니라 종북 좌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뭐 정치학에도 라이트윙, 레프트윙 다 나오잖아요. 좌우파. 자, 그래서 좌파, 우파 이 개념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이런 용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이제 전국 현안이 말이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로 국민을 완전히 둘로 나누다 보니까 국민을 둘로 나누다 보니까 모든 이슈를 다룰 때 좌파, 우파 개념을 안 쓰면 이 선이 또 분분명해지는 또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쓰고 싶지 않은 용어지만 좌파 우파를 쓰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좌파 우파 쓸 때는 제가 쓸 때는 나쁜 의미가 전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과 국민 성향을 나눌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에서 비롯됐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 그래서 제가 비판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종북 좌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극우는 없어요. 그냥 우파입니다. 예, 극우. 아니 지금 뭐 순 거짓말이나 하고 누구 뭐 살인 행위하고 그런 우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자,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요. 이 종북 좌파들이 만들어낸 지금 신주어도 아니죠. 예. 그야말로 폄하하기 위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 차원에서 만들어낸 개념이다. 이 점을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새벽 배송과 관련된 지금 이제 이 뜨거운 쟁점 요거를 분석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이 이제 어제 밤인가요? 대한상의에서 잘못된 자료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X계정. 예. 이게 뭐냐? 대한민국이 말이지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 뭐 1200명 정도가 연간 외국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네 번째 해당이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영국 이 컨설팅 회사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대한상의가 발표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는 이 원 보고서에는 상속세 때문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곡했다, 정보를. 예, 이거 용납하면 안 돼. 가짜뉴스야, 때려. 이렇게 이제 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목도, 예, 최태원이 날렸다. 이렇게 제목도 달아놨는데, 왜? 대한상의가 누가 회장하고 있어요? 대한상의가. 최태원이가 회장이잖아요, SK. 그래서 최태원이 꼬리를 팍 내렸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죠. 뭐, 이거 하나는 이 대통령이 잘한 거예요. 이거는. 뭐,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해야죠. 이건 지적 잘한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어떤 점에서 이 대통령이 그렇게 다 잘한 건 아니다. 문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건 잘한 건데, 대통령이 이런 문제까지 SNS 계정을 통해서 지적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제가 그렇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문제가 있다. 왜? 그 정도 사안은요, 아니, 장차원서 실무 국장선에서도 얼마나 고칠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이게 문제시 해가지고 정말 열불이 난다. 그러면은, 아니, 비서실장이나 담당 수석 이 비서관실에, 야, 그거 문제가 있는데 좀 잘 고쳐봐.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X계정에 올려갖고 광고문을 때려갖고 전 국민이, 예, 만들게 하는 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대통령이 너무나 열심히 SNS에 글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지금 강훈씨가 뭐라고 했느냐. 6시간 신속 대응 체제를 갖추자 이랬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뭐 밤 12시, 새벽 1시, 뭐 아침 8시 막
올릴 테니까. 그래서 과거에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하도 SNS를 많이 때리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예 비밀번호를 싹 바꿨다라고 하는 일화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는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쓰는 용어, 저도 그랬잖아요. 강약이 다 있을 수 있지,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대통령의 원어가 너무 거칠어. 대통령 잡지가 않아. 너무 거칠어. 이게 문제고. 너무 빈도가 수가 많아. 예? 워딩의 정확성, 그죠? 적절성, 그리고 빈도의 적절성, 그리고 메시지가 꼭 대통령이 내놓아야 할 메시지나 메시지의 적절성, 주체의 적절성, 많은 문제를 저는 야기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서 거기에 쫓아가려고 6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청와대에서.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모들 가운데는 반성도 한대요. 야, 대통령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잘못 모신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청와대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참모가 아무리 잘해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SNS 정치는, 윤 대통령이 도스태핑, 또 매일 아침 하다가 결국은 여론의 빗발에, 여론의 이 비판에 결국 만세 들고 포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유불급, 이 대통령의 SNS, 지금 현재 같은 SNS의 정치는 상당히 시정할 점이 더는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6시간 대응 체제도 물론 좋지만은 근본적으로는 SNS 이 활용 제도를 요 스타일, 요 패턴,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 아니면요, 이 언제 어디서 어떤 폭탄이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참모들이 그야말로 뺨 맞을 각오를 하고 대통령의 SNS 정치는 상당 부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직언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한상의와 관련된 거, 이것도 이제 SNS 나온 거잖아요. 요즘 부동산 문제 갖고 얼마나 지금 논란이 많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조선일보가 말이죠. 조선일보가 대장동 재벌이라고 하는 이 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이 있어요. 이건 못 보는 거죠. 왜? 지금 지금 항소 포기하는 바람에 그 추징금, 그러니까 이제 재산 몰수하는 거, 이거 싹 다 풀어줘 버렸잖아요. 풀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성남시에서 찾아보려니까 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이게 할 짓이냐. 이게 항소를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이 말이죠. 나중에 이제 더군다나 형량도 얼마 안 되잖아요. 풀려나면 정말 수천억짜리 대장동 재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큰 문제다 이거죠. 이런 지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재벌, 이거, 지금 박정훈 논설실장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포인트.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 시점에서. 예. 그래서 그 대장동 재벌이라고 하는 칼럼을 여러분께 전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말이죠. 먼저 시내 집회와 관련해서요. 예.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대국본, 여러분들 광화문, 이게 뒤에 청와대 뒤에 북악산 보이잖아요. 예. 요게 이제 대국본, 연설이고요. 요게 지금서부터는 이제, 박준영 대표가 이끄는, 자유대학이 이끄는 이제, 강남 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맨 여기가 이제 그 전한길 대표,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이제 김현태 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무죄, 이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논현동에서 출발해서 중앙지역까지 해서 오늘 강남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지금 이제 주최 측에서 한 6,000명 이렇게 되는데, 경찰 추산 6,000명인데 수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요게 이제 김현태 단장이, 신지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에요. 김현태 단장이 이제 딱 마지막에 이제 연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이제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오늘 이제 오후 1시 30분부터 논현역에서 만나서 중앙지법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 대통령은 무죄다 이겁니다. 무죄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무죄다 이런 피켓을 썼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 SNS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영어로 이제 fuck around and find out, 까불면 다친다. 이 사진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이 인쇄한 깃발을 든 참가자들도 있었다. 그래서 윤석열 무죄, 윤 어게인, 정치대판 멈춰라,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대학 측에서는요, 입법행정이라고 하는
행정이라 하는 국민이 선출하는 두 개의 권력을 이성과 법리 원칙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다.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의해 판결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법치는 죽게 된다. 법치 판사들, 사법부의 본분을 잃은 판사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군인은 명예롭게 명령을 수행하고 국가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봉사해야 된다.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이행한 군인이 죄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의 파면을 지금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단장도 연설을 통해서요,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가 무너지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조차도 위협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합법적인 비상계엄은 절대 내란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는 차고 넘치며 내란 조작범들의 만행은 애국시민들의 활약으로 조금씩 없어지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요, 이미 대한민국은 반국가 세력에 의해 처참히 무너지고 좌편향된 이들의 선전으로 많은 국민들이 속고 있다. 진실을 무기로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자.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전한길 대표도요,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오신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 추위가 지나고 나면 자유 대한민국에 봄이 올 것이다. 2월 19일 윤 대통령이 무죄 선고를 받게 되고 윤 어게인 실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겠지만은 절대로 내란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엄밀한 통치권으로 어떤 나라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 된 경우는 없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미국 망명을 위한 준비를 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윤 대통령은 조국의 상처 입은 병사들을 두고 나를 지키려는 국민들과 청년들을 두고 절대 망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청년들과 함께 이 땅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제 곧 봄이 올 것이다. 새해에는 함께 윤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지키는 우리들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국본 이 보수단체 오늘 이제 여기도 이제 또 수천 명이 몰려들어서 종교 탄압을 중단하라. 그리고 전두환 목사를 지금 석방하라.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촛불 행동도 마찬가지로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청와대 앞에서 또 민노총의 기습 시위가 있었어요. 청와대 앞에서 민노총.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보수단체도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통해서 윤 대통령 석방, 그리고 이재명 구속, 이런 지금 주장을, 그런 요구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노총 지무단체가 이제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구속을 외치는 그런 기습 시위도 벌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수 측에서는 윤석열 석방, 이재명 구속을 주장하면서 지금 기습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행히 충돌은 없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대한상이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대한상이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이 이렇게 이 SNS가 이렇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 시장에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었다. 그래서 자주시자 양도세 중과 이거 끝난다. 이런 거를 한번 올렸고요. 자, 이렇게 이제 SNS 주가 조작 폐가 망신은 빈말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투자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다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요런 이제 지자체 금고 이자를 처음으로 이제 공개한 거. 그리고 망북 쪽 부동산 투기 옹호. 요렇게 말이죠. 좀 올렸어요.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상속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요렇게 지금 이제 이 상속세 때문에 이제 못 살겠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게 한국이 여기 4등이다.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하면은 자, 중국 1등, 영국, 인도, 그 다음에 한국 1200명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대한상의에서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수 매체들이 보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잘못 인용했다 이겁니다. 영국의 이 컨설팅 회사 자료가 이거
자료를 잘못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엄벌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렸는데 지금 SNS에 입장을 내놨는데 요걸 보고 이제 이건 뭐 대한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것이죠. 예, 이건 이 대통령이 오래간만에 지적을 잘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대한상의가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즉각적으로 보도 자료를 냈어요. 예, 그래서 다가온에서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그러니까 부자들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린다. 예, 이렇게 지금 꼬리를 팍 내렸습니다. 예, 그렇게 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이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프레시 안에서 보도한 걸 가지고 이제 이 대통령이 그 보도 자료를 따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서 이 대통령이 이제 SNS, 이제 오래간만에 옳은 SNS 하나 낸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SNS 이 패턴, 이 스타일,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쿠팡 견제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한다. 요 방안을 당정청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민당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강하게 민노총을 비롯한 이 좌파 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은요, 당 지도부에 대해서 대형마트 새벽방송은 물론이고 쿠팡 새벽방송도 금지하라.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소상공인 단체들하고 참여단체, 친여 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국 소상공인 위원장인 지금 오세희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요. 정장 분쟁을 일으킨 쿠팡의 불공정 행위는 방치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매일 매출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시설이나 자금 지원 같은 공생하는 큰 의미가 없다. 편의점까지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결국 대형마트와 플랫폼사의 독점화 구조가 온다. 자, 이렇게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 당정청에서 지난 4일날 실무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제한 규제, 요거를 좀 온라인에 한해서는 풀어주자. 이런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이게 최종적으로 다뤄질 예정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반발을 하는 거예요. 반발. 자, 그래서 이 반발하고 있는 단체들을 보면 이제 소상공인 단체하고 이제 민변, 참여연대,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그리고 한국 상인협회, 이런 데서 지금 일제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심화 배송은 노동자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그리고 참여연대는요, 유통 재벌 기업들의 민원 해결에만 급북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늑대 잡아냈더니 다른 늑대를 더 풀겠다. 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민노총의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도 성명을 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무법천지의 심야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요구는 쿠팡 확대가 아니라 규제다. 그리고 전국 상인연합회, 새벽 배송이 허용되는 순간 신선식품, 생필품이라는 마지막 생존권까지 대기업에 넘어가 지역 상권이 붕괴될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지금 현재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다. 그래서 아직 논의 단계이지 새벽 배송을 허용한다는 결론은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당도 의견이 반반으로 나뉜 상황이라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지금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 이 박정훈 칼럼 대장동 재벌의 탄생, 요거는요 바로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